우리는 참으로 기묘한 위선자들입니다. 평생 타인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워야 한다고 배우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군분투하고 돌아온 나를 향해 수고했다는 위로 한마디 건네기보다는 오늘 실수한 것과 부족했던 점들을 찾아내느라 밤잠을 설치곤 하죠. 타인의 작은 성취에는 열렬한 박수를 보내면서도 자신의 노력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깎아내립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법은 수없이 들으며 자랐지만 나 자신을 온전하게 긍정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한 냉소 부이부이와 채찍질은 어느새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그 날카로운 증오심이 타인을 대할 때는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동료의 입장을 대변하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며 이해의 폭을 넓힙니다. 하지만 왜 나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강력하게 붙잡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성격 문제를 넘어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한국의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가 자신의 외모나 신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을 민감하게 의식하는 문화적 특성상 스스로를 향한 불만족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에서 충분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고 믿으며 자신의 성격이나 지적 능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여러 명의 목소리 녹음본을 들려주고 가장 호감이 가는 목소리를 고르게 했습니다. 그 녹음본 사이에는 참가자 본인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흥미롭게도 참가자들은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모를 때 자신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무작정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인에게는 쉽게 열어주는 수용의 문을 나에게는 기본 설정 값으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자신에게 박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심리가 작동하는 아주 깊은 곳,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진화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이 맛있는 과일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는 것보다 굶주린 맹수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아쉬움이 남지만 위협을 놓치면 목숨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존 본능은 현대인의 뇌에도 여전히 남아 우리는 칭찬 10마디보다 비난 1마디를 훨씬 더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10,000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00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강하게 느낍니다. 이 본능이 나 자신을 향할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나의 장점은 당연한 것이 되어 금방 잊히고 나의 단점이나 실수는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결함처럼 느껴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특히 한국 사회처럼 공동체의 결속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집단으로부터의 거절이 곧 생존의 위기였기에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에 집착하는 자기 검열은 더욱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겪는 심리적 오류 중 하나는 행복의 적응 기제입니다. 로또 당첨자와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시간이 흐른 뒤 두 집단의 행복도는 놀랍게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쁜 일은 금방 일상이 되어버리지만 부정적인 사건의 충격은 훨씬 오래 지속되며 우리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우리는 수많은 성취를 이루고도 그것에 금방 적응해버린 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작은 단점들만 쳐다보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쳇바퀴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현대의 성과 중심 문화는 이러한 자기 혐오를 부추깁니다. 사랑과 인정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전리품처럼 여겨지곤 하죠.
이를 조건부 긍정적 존중이라고 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할 때만,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만, 혹은 완벽한 외모를 가질 때만 나를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되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에 나는 곧바로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세 가지 버전의 내가 충돌하며 균열을 만듭니다. 지금의 초라한 나,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야만 하는 완벽한 나 사이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우리는 깊은 수치심과 불안을 느낍니다. 이 간격이 넓어질수록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나에게는 한없이 잔인해지는 이중적인 태도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자기 혐오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왜 그토록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화의 생존 본능과 사회적 기대가 얽혀 만들어낸 이 굴레를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타인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을 그대로 거울 속의 당신에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자비는 단순히 자신을 오냐오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건네는 위로와 이해를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허락하는 용기입니다. 친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당신은 결코 거봐,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말 힘들었겠다,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죠. 이처럼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는 순간 당신을 억누르던 가혹한 기준들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몰아세웠던 그 기준들은 사실 처음부터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 남들보다 앞서가야만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생존을 위해 뇌가 만들어낸 과도한 경보장치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 경보음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해냈느냐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높은 벽을 굳이 무너뜨리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벽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용히 걸어 나오면 됩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 혹은 실수로 자책감이 밀려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나를 대할 자격이 있다. 타인에게 베풀었던 그 방대한 너그러움 중 아주 작은 조각만이라도 자신에게 내어주기 시작할 때 당신의 내면은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남들의 시선에 맞추느라 고생한 당신의 마음을 이제는 당신이 먼저 안아주어야 합니다. 자기 혐오에 열 바퀴에서 내려오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타인처럼 귀하게 여기기로 마음먹은 순간 세상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는 생존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긍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늘보다 내일 더 자신과 친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